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궁금한데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 4월과 9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각각 많이 사라졌는데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봤던 일자리 추가 창출 효과가 큰 첨단 지식 산업 등에도 고용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보다 반등한 상황이라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감 경기와 직결이 됐던 일자리와 내수 상황이 나쁘기 때문인데요. 지난 3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9% 성장했습니다. 1, 2분기 연속 역성장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한 건데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2분기보다 15.6% 오른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일자리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줄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가장 크게 취업자가 감소한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두드러지게 확산됐던 때와 또 재확산 시기를 보면 확실히 일자리 감소 충격이 상당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자리 지형을 폭넓게 분석한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코로나19가 두드러지게 확산했던 올해 3월 이후와 재확산된 8월 이후 일자리가 바로바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인 서비스업에서 충격이 가장 빠른데요. 첫 번째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던 국면에서도 그렇게 타격받은 일자리들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정도는 지금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재확산 이후에는 익히 우려했던 대로 첫 번째 충격 수준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진 일자리 4월에는 108만 개, 9월에는 83만 개 수준이라는 게 KDI의 추정입니다. 네. 이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뚜렷하다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내수 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쓰는 경향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집에 TV나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도 예전에는 할부를 믿었다고 치면 지금은 그렇게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공장부터 수백 개의 관련 부품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 제조업 분야의 타격이 누적되고 일자리도 꾸준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즉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단시간 내에 회복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장 같은 경우는요, 한번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기계를 줄이거나 문을 닫으면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전통적인 제조업 물론이고요, 치식 산업이라고 통칭되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이런 업들이 다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편인 이런 산업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일자리를 또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외식을 한다든가 아이들 학원도 더 보내려 할 테고 이런 관련 일자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해서 부진한다면 좀 다른 시장까지 그 충격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냈던 KDI의 이종권 연구위원은 그래서 전통 제조업의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0.9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업 같은 지식 산업은 그 효과가 더 커서 거기서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3.2개가 늘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9월까지 제조업에서도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추세가 길어지면 코로나 종식 때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 있고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도 힘들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더 더뎌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일자리 수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일자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보고서 썼던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제조업, 지식산업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을 그리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선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산업의 종사자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고용이 추가로 창출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단 코로나만 아니면 건강했을 기업과 원래 부실했는데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기업을 잘 구분을 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사람을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 같은 게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정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요. 고용도 이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자격증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니까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졌는데 수능 응시생인 고3 재학생 숫자와 맞먹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약 34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굉장히 하거든요. 많았네요. 그렇죠. 네. 예.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자격 사업을 관리하는 공단도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그 역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이후나 또 디지털 비대면이 확대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자격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기존의 자격을 정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평생 고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공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워낙 산업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그 상황이 더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옥주 위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격제도, 인적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안과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 NCS 개편하는 부분들이나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관련된 산업인력공단법을 개표 발의를 했는데요. 추후적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국가 자격 시험과 관련된 예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송옥주 의원의 얘기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취업, 또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또 고용 타격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